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휴미라에 이어서 향후에 가장 이제 시장 규모가 큰 키트루다 26조짜리죠. 여기 이제 복제약의 개발에 셀트리온이 향후에 어떤 발전 동력으로 삼는다는 어떤 내용인데요. 자, 이런 와중에 주가는 2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시장은 여전히 강한데 불구하고 이 셀트리온의 주가는 양봉 이후에 지금 거의 6거래일 동안의 그냥 조정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강호한데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지능 관련되는 AI 관련되는 이제 헬스케어 업종들은 나름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이제 시가총액이 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이런 수혜를 못 느끼고 있죠. 자, 오늘 살짝 이제 21 이평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매매 비중은 0.76%고 시간에 한 100원 정도 올랐고 프로그램 쪽으로는 3일 연속으로 일단은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외국인 쪽의 어떤 수급들이 견조했는데 오늘 또 외국인들은 뭐 소폭입니다만 일단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이 지금 일주일 넘게 일단 매도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1 이평이 지지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못 가고 이 좁은 구간에서 계속 이제 행보하는 지리한 흐름들을 오늘은 또 거래량이 나오면서 조금 좀 아쉬운 어떤 흐름이 나왔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6거래일째 행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서 지지가 살짝 뭐 되는 어떤 그 흐름에서 주가는 좀 지리부리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올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허가와 7월 이후에 이제 시장의 어떤 진입 관련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이제 좀 더 있으면 지금은 이제 휴미라가 이제 전 세계 1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들이 조만간 키트루다가 역전을 시킬 걸로 지금 보통 보고 있죠. 키투라는 이제 뭐 암종에도 보면 한 18종 정도의 적응종으로 보면 거의 한 30에 가까이 좀 두고 전 세계에서 임상도 뭐 한 1000여 개 정도를 하면서 이 머커의 대표적인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인데요.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휴미라이어서 최대 의약품으로 등극이 뭐 된다라고 대부분 좀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키투르다의 어떤 복제약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시장도 향후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이 특허가 만료되기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키투르다 특허 만료까지 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키투르다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5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임상 1상부터 이상을 하지 않죠. 3상까지 완료하고 이제 이런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들어가는데 시간이 여러 해 소요가 됩니다. 보통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10년 걸린다라고 하면 바이오 시밀러는 이거보단 작습니다만 그래도 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단적으로 작년에 우리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연구 처음 하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하고 지금 허가를 받았으니까 거의 뭐 10년 가까이 들었죠. 신약에 준하는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키투다 관련되는 부분들이 특허가 2028년도에 만료가 되니까 지금 시간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써야 퍼스트 무브라든지 이 시장 자체를 휴미라의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에서 보면 10개 넘는 회사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듯이 향후에 이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바이오시밀러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키트루다가 누적으로 보게 되면 2028년도까지 누적으로 179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올해부터 보고 있죠. 휴미라는 이제 출시된 지부터 해가지고 누적으로 보면 한 250조 정도를 이 에브비한테 벌어주는데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매출이 당연히 주는 어떤 흐름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키트루다가 이제 자기 어떤 방어도 있겠습니다만 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진입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키트루다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허가되고 난 다음에 본래 이제 옵티보가 좀 더 앞서갔다가 이제 키트루다가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무려 글로벌 매출이 26조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차근차근히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크가 그냥 이 부분을 쉽게 내어주진 않을 거예요. 특허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에버그린 전략을 하면서 뭐 약물 투여 방법이라든지 신규 제형 이런 것들에서 신규 특허를 출원시키면서 이 연장을 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머크 같은 경우 2040년까지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도 하겠습니다만 바이오시밀러도 이런 부분이니까 누가 빨리 조금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머크와 이제 합의라든지 특허 관련되는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오리지널사와 시밀러사 간에 계속 이제 분쟁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IRA 관련해서 리제리온과 승소해서 뭐 1심에서 뭐 성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셀트리온 입장에서 내년도까지 보면 거의 이제 3조에 다다라는 매출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플라이마의 성공이어서 이런 이제 키트루다의 어떤 진입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뭐 스텔레라라든지 악템나라든지 졸레라든지 프롤리아, 아얄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성공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한 2조대 매출이 나중에 보면 뭐 5조대 이상의 어떤 흐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지금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업황의 뭐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직판을 이유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를 미국 시장에 보이냐에 따라서 향후의 어떤 셀트리온의 어떤 리레이팅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주가에서는 전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은 관심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런 와중에 뭐 지금 휴마시스 관련되는 어떤 논쟁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못 팔았는데 우리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너네가 빨리 공급을 안 줘가지고 엔데믹 전에 좀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다 이러면서 먼저 중국까지 내놔라 이러면서 지금 이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도 지금 경영권이 뭐 넘어가면서 뭐 회사가 지금 뭐 정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크게 뭐 지금 좋은 어떤 흐름으로는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프롤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산도즈 노바티스의 자회사 산도즈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VLA를 미국에 제출했다는 소식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롤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2024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임상 3상 완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리아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치료제죠. 이 오리지널사가 이제 암젠이죠. 암젠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린 암제비타로 올해 출시를 하면서 본래는 이제 바이오텍이었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암젠의 어떤 시가총액이 뭐 100조가 넘어가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오리지널사에 대해서 이 후속적인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셀트리온도 진행을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 CFO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재무 담당 이제 최고 C레벨 인원이 없거든요. 셀트리온 이제 그룹 쪽에서는 이제 합병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대응하는 것 같은데 1년간 계속 이제 CFO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3사 합병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안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에서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 안에서는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CFO가 있거든요. 요걸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합병 이슈가 2019년 이후에 이제 불거지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회사 가 아니라 이제 그 지주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 셀트리온의 홀딩스끼리 이제 먼저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장 자회사 3장 3사들이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 헬스케어 홀딩스를 별도로 만들면서 이게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이제 결합하면서 이 셀트리온 그 그룹의 홀딩스는 이제 이 서정진 이제 여기가 이제 지분들이 제일 많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이제 하는 어떤 구조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시장이 좀 기다리고 있는 거는 결국 헬스케어가
제대로 이제 재고의 어떤 부분에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 선전하게 되면 이 3, 4병에 관련된 이슈는 뭐 자연스럽게 부각이 될 수 있고 주가도 그렇게 지금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주가의 어떤 적정가로 다시 올라갈 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의 주봉상에서는 이 역헤드 앤 숄드 형태를 만들고 지금 거의 지금 10월, 11월, 12월 지금 5개월 차로 옆으로 플래팅 조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20만 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이 연중에 언제쯤 나올지 지금 분위기를 보면 거의 지금 올해도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수급은 그나마 이제 외국계가 들어오는데 쇼트만 어떤 흐름으로 주가 좀 올라가면 또 두드려버리고 밑에서 사고 요런 것만 지금 반복을 하고 있고 기관들도 여기에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월봉상에서 어떤 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계속 진행되게 나면 이 추세선 자체가 눕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차트상으로 이제 장기 어떤 추세 전환이 되는데 빠르게 못 올라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이 지점의 어떤 추세선들을 넘어가는 지점이 이제 올해 중으로는 이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면이 이제 뭐 거의 이제 나올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스타트 될 수 있는 흐름들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올 때 주가가 조금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단기적으로 보면 볼리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태깅의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가장 관심을 가지면서 좀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